한양의 거리는 온통 붉은 고추와 숯덩어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문마다 걸린 금줄이 바람에 나부꼈고 곳곳에서 무당들의 방울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위스러운 마을 사이로 한 남자가 목청껏 소리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고 시끄럽게 굴면 오히려 병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병이 더 깊어질 뿐이요. 그 남자의 이름은 허민이었습니다. 허민은 어릴 적 유학을 떠나 서방과 동방의 의학을 두루 공부하고 돌아온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돌팔이 의원 취급했습니다. 허민이 양반집 대문 앞에 붙은 부적을 떼어내려 하자 집주인이 달려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도깨비상이 그려진 부적을 떼면 역기가 들이닥칠 터인데. 허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역병은 귀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이 옮기는 것이요. 병자의 침이나 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병자를 따로 모시고 깨끗이 보살피는 것이 상책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비난했습니다. 병자를 따로 모신다고? 그것이야말로 불효 아니오. 어찌 병든 부모를 내친단 말이요? 허민은 한숨을 쉬며 다시 설명했죠. 병자를 내치자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이요. 그리고 맑은 물에 소금을 타서 자주 마시게 하고 신선한 나물과 과일을 먹이면 대부분 나을 수 있어. 부적 붙이고 귀신 쫓는다고 허비하는 돈으로 차라리 좋은 음식을 사서 드리는 것이 낫단 말이요. 그러면 꼭 누군가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오랑캐들한테 요상한 재주를 배워왔다고 감히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가? 부적은 옛부터 선조들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데에 써온 신성한 것이거늘. 누구도 허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괴이한 소리를 하는 의원이 있다며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국 그는 자기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부인병에 용하다는 명성도 사라져서 의원으로서 밥벌이조차 못하니 결국 한양을 떠나 전국을 떠돌며 바람처럼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허민이 경상도의 한 고을에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큰 마을로 넘어가기 위해 산기슭을 넘어가는데 언덕 위에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기에 그 집 앞으로 가 문을 두드렸죠. 계십니까? 지나가는 객인데 밤이 늦어서 하루만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한참 있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마을 뒤편에서 버섯을 재배하며 살고 있던 과부였습니다. 오늘은 남편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니 지금은 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부는 허민의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하고는 매정히 문을 닫았습니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 보였지만 허민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 마땅한 곳이 없나 주변을 살펴보니 그 집 뒤편에 창고가 보였습니다. 창고에는 버섯 재배를 위한 통나무가 쌓여 있었고 그 옆 골방에는 말린 버섯들을 묶어놓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허민은 몰래 골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오랫동안 산길을 걸어오던 터라 지쳐서 잠에 빠지려 할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걸음소리가 나더니 이내 누군가 골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음식을 놔두겠습니다. 아까 그 과부의 목소리였습니다. 허민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 과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덕아범 아직 안 왔어요. 허민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가 된 후 순덕아범이라는 사내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자신을 순덕아범으로 착각한 것일 터죠. 허민은 목소리를 낮추어 작게 응답했습니다. 내 온 지 좀 됐어. 욕이나 하며 기다려요. 제사 마치고 금방 올게요. 바깥 상황을 살피던 허민은 과부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 앞엔 육전이며 술이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허민은 음식을 받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만약 그 순덕아범이란 사내가 오면 마주쳐 봉변을 당하겠구나 깨닫고 급히 골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골방 뒤편 창고로 들어가 숨어 있었죠. 그렇게 반 시즌도 안 되었을 때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보시게 나왔소. 그리고는 들어와 앉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이리 늦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것이야? 사내가 방 안에 호롱불을 켜더니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 음식들은 뭐야? 누가 먹어 치운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나 여인이 과일을 들고 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놈에게 고기와 술을 내어주고 나한테는 과일이나 먹으라는 게요? 대체 어떤 놈과 정분이 난 것이오? 사내는 과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또 어째서 이렇게 늦게 나왔소? 그놈과 벌써 배를 맞춘 것이오? 순덕아범 무슨 소리요? 내가 방금 전에 아재 먹으라고 고기와 술상을 놔두고 갔는데 과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사내에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재 말고 딴 놈팽이랑 왜 살을 섞는단 말이오? 날 채워주는 내 서방님이 여기 있는데 과부는 화난 사내의 바지춤에 손을 넣고 물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내도 화가 누그러들었는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막 여기 왔는데 그럼 당신이 먹을 것을 주었다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오? 사내가 곰곰이 생각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이 골방에 웬 거렁뱅이 하나가 숨어 있다가 냉큼 먹어 치운 게지. 당신은 그놈을 나인 줄로 착각했던 게요. 함께 찾아봅시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허미는 깜짝 놀라 버섯을 재배하는 통나무들 뒤편으로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골방에서 나온 사내와 과부는 골방 주변을 여기저기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몸을 깊숙이 숨긴 허민을 찾을 수는 없었죠. 벌써 냉큼 겁을 먹고 도망간 듯하군. 사내가 그렇게 말하고는 과부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 자기 몸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도 사내의 아랫도리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으며 반쯤 감긴 눈을 하고는 말하였습니다. 그깟 고기 몇 술은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 급한 일부터 치르고 먹도록 하시지요. 그러면서 뭐가 급한지 사내를 이끌고 골방으로 냉큼 들어갔습니다. 골방 안에선 옷 벗는 소리가 정신없이 나더니 이내 남녀의 교성이 골방 뒤편 창고에 숨은 허민의 귀에까지 생생히 들렸습니다. 허민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창고에서 나와 그들이 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한참에 숨 넘어가던 소리가 그치고 나서 두 사람은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째 아랫도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2번이고 3번이고 정신을 잃게 해주더니 요새는 한 번 하면 땡볕 아래 지렁이 마냥 흐느적댄단 말이오. 그것도 난 아직 맛도 다 못 보았는데 말이오. 그러자 기가 죽은 듯한 사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밤일이 몸을 혹사하는데 어떤 사내가 나만 할 수 있겠소? 보약이라도 한 첩 먹이고 그러던가. 제사밥은 웬 놈이 다 먹어 치우게 만들고. 그놈의 제사밥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깟 고기와 술을 먹으면 힘이 더 나는 것도 아닐 것 같구먼요. 그렇게 한참을 티격태격하던 사내는 씩씩대면서 옷을 걸치더니 골방문을 쾅 닫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날 만족시켜줄 사내가 이리도 없다는 말인가? 과부는 푸념하며 옷을 걸쳐 입고는 골방을 나와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녀가 다 떠나고 나서야 안심한 허미는 다시 그 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골방 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바로 전까지 남녀가 나뒹굴었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허미는 좀 전까지도 귀에 들렸던 과부의 숨소리를 생각하며 잠을 청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허미는 옷을 잘 펴서 입고는 과부의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죠. 주인장 계시오? 그러자 문을 열고 과부가 나왔습니다. 니시오? 지난밤에는 어두웠고 눈치도 보느라 과부는 허민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객인데 물이나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소? 과부는 웃는 얼굴로 대답하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과부는 깨끗한 사발에 물을 한가득 담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마루에 앉아서 천천히 마시세요. 허민이 마루에 앉아 물을 마신 뒤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얻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부인, 혹시 어디가 불편한 게 있으시오? 얼굴을 보아하니 붉고 열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럽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과부가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대답하였습니다. 제 얼굴이 아픈 사람 같습니까? 혹시 의원이시오? 제가 능력은 없으나 의원이긴 합니다. 부인의 얼굴을 보니 부인병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진맥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과부는 자신의 소매를 걷고는 팔을 내밀며 다급히 말하였습니다. 어서 한번 좀 봐주세요. 요즘 들어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도 화끈거리는 것이 왜 그런가 하던 참이었거든요. 허미는 그녀가 내민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맥을 짚으며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습니다. 진맥이란 핑계로 그는 평소보다 오래 그녀의 흰 손목을 매만졌습니다. 허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맥이 조금 빠르고 불규칙한데 다른 곳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손길이 손목에서 팔로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이었죠. 내관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겨드랑이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과할 정도로 오랫동안 결을 문지르며 허미는 과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부의 숨소리가 살짝 거칠어졌습니다. 이번엔 관원혈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민이 겨드랑이에서 손을 떼고는 그녀의 허리께로 향했습니다. 진맥이라는 명목하에 그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과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진료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몸을 맡기고 있었죠. 부인의 증상은 허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생리불순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자세한 진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혈맥이 여러 곳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뭉친 곳을 풀어드리면 증상이 한결 나아질 텐데. 허미는 과부의 저고리 속으로 손을 쑥 넣고서 그녀의 어깨와 등을 매만졌습니다. 이쪽 승장혈 부근이 많이 뭉쳐 있군요. 과부는 그의 과감한 손길로 인해 어깨에 긴장이 들어갔습니다. 허미는 부드럽게 어깨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치료 중입니다. 긴장을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혈이 잘 돌지요. 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과부의 몸에는 이상한 감각이 찌릿찌릿 퍼져갔습니다. 아랫도리가 점차 젖어오는 것도 막힌 혈이 풀리는 현상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허민의 손이 어느새 과부의 등줄기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락이 풀리면 온몸의 기혈이 잘 순환됩니다. 과부는 점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손길을 따라 몸에 뜨거운 기운이 돌았기 때문이었죠. 막혔던 혈맥이 뚫리는 듯한 강한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의원님,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신음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허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른다는 것은 기혈이 잘 도는 증거입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군요. 허민의 손길은 계속해서 그녀의 풍만한 엉덩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매 순간 과부의 몸은 더욱 뜨거워졌고 아래는 촉촉하다 못해 흥건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새 방 안에는 은은한 살냄새와 묘하고 애틋한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부는 허민의 손길이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섰음을 깨달았지만 체념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에 반응하는 자신의 몸이 스스로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시진 동안 허민이 어루만져 주고 나니 과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허민이 천천히 그런 그녀의 옷을 풀어 헤치자 과부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들어 옷 벗기는 걸 도왔습니다. 그리고 과부 또한 허민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순간 과부는 허민의 물건을 꺼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리 큰 것이 있단 말이오.
이게 들어가기나 한단 말이오. 과부의 놀라움과 걱정 섞인 물음에 허민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의원인데 어찌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한단 말이오. 부드럽게 들어가게 할 테니 다리를 벌리고 힘을 빼시오. 과부가 허민의 말대로 다리를 활짝 벌리고 힘을 쭉 빼고 있으니 묵직한 것이 쏙 들어와서는 자신의 몸 안을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마치 막힌 구멍 속을 사방팔방 뚫어놓는 것처럼 무척 시원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몸을 껴안은 두 사람은 며칠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서 뜨거운 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의 늦은 밤, 순덕아범이 골방에서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그날 밤 과부와 골방에서 만나기로 약조했었는데 과부가 허민과 놀아나느라 까맣게 잊었던 것이죠. 저번에 만족 못한다고 투덜거리더니만 결국 바람까지 맞췄구나. 순덕아범은 씩씩거리며 골방 문을 쾅 닫고는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관원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문 밖에서 걸어오던 순덕아범이 허민의 말소리에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거기가 너무 아파요. 과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으세요. 이 혈자리가 가장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허민은 힘을 쓰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순덕아범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과부의 신음은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녀의 표정은 전혀 달랐죠. 이곳을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허민이 힘겨운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의원님, 더는 그만. 과부의 신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방문 밖에 순덕아범은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치료를 방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의원님, 제발 더는. 과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떨렸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참으시오.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신음과 함께 치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엾은 사람, 소리까지 지르는 것을 보니 병이 참 심했나 보군. 순덕아범은 과부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당분간은 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작 방 안에서는 과부가 자신의 벌어진 다리 사이로 들락날락하는 허민의 커다란 육침을 느끼며 기쁨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집에서 내려온 순덕아범은 주막에 들러 막걸리로 답답한 속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답답해서 술을 그리도 들이키시오? 주모가 안주거리를 가져와 순덕아범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언덕 위 과부댁하고 잘 안 되시오? 그러자 순덕아범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것이오? 요즘 과부댁이 아파서 치료를 받느라 요 며칠 왕래가 없는 것이구만. 주모가 눈을 크게 뜨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과부댁이 아파요?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쌩쌩하던데. 그러고 보니 요 며칠 통 얼굴도 안 비치는 게 아파서 그랬구먼 그려. 그려. 주모가 한번 들여다봐. 아플 땐 먹을 것도 잘 먹어야 할 텐데. 순덕아범은 그렇게 말하며 주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이러시오? 밤일도 잘 못하신다는 양반이. 어디서 이런데요? 주모의 말에 순덕아범이 화를 버럭 내며 일어났습니다. 뭐시오? 누가 그래? 내가 밤일 못한다고. 주모가 봤어? 내가 보여줘? 순덕아범이 자기 아랫배를 주모 얼굴에 자꾸 들이밀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순덕아범이 소리를 지르든 말든 주모는 눈을 감고 생각했죠.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이놈이 밤일을 못하는 건 참말인가 보구나. 과부댁이 불상타. 병이 날 만도 하네. 내일 먹을 것 좀 싸서 병문안이나 한번 가봐야겠네. 다음 날 주모는 아침 일찍 죽을 만들어서는 언덕 위 과부댁으로 향하였습니다. 과부댁 문 앞에 들어서자 방 안에서는 과부의 교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과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방문 앞까지 가보니 이것은 고통에 찬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방문 앞에는 과부댁의 신발 말고도 웬 사내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방 안에서는 과부의 신음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있는 거구나. 주모가 방문을 열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니, 또 찌르려 한단 말이오. 그럼 찌르지 말까요? 의원으로 보이는 사내의 웃는 소리에 과부댁이 다시 애교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젠 그리 큰 것으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기쁘기만 하니 마다할 리 있겠나요? 어서 찔러주세요. 주모는 큰 침으로 찌르는 게 어찌 기쁘다고 말하는지 괴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을 열려던 손을 거두고는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방 안을 들여다본 주모는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과부가 양다리를 활짝 벌리고서 웬 사내에 무지막지하게 큰 물건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한 주모는 다시 그 구멍으로 과부와 사내가 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과부댁은 소리를 멈추었고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방 안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이를 지켜보던 주모는 발을 조심스레 떼어 과부의 집을 나왔습니다. 벌렁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진정시키며 다급하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모는 주막에 돌아와 손님을 받고 술상을 내갈 때도 아침에 보았던 그 과부댁 사내의 큰 물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내의 물건을 받아들이며 소리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모는 과부댁과 사내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주모도 한때 혼인을 약조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발발하여 그 사내는 전쟁터로 떠난 뒤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록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주모는 사내의 품이 몹시 그리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던 주모는 날이 밝자 바로 언덕 위 과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핑곗거리로 닭백숙과 술 2병을 가지고 갔죠. 한참 언덕을 올라가니 저 멀리에 과부댁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주모는 손을 들어 과부댁을 부르려다가 아차 싶어 얼른 수풀에 몸을 숨겼습니다. 과부가 즐거움 가득한 얼굴로 주모가 숨은 수풀을 지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과부댁이 지나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주모는 수풀에서 나와 잽싸게 과부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과부집 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과부댁, 집에 계시오? 나 주모요. 먹을 것과 술을 좀 가져왔소. 방 안은 조용하다가 갑자기 술을 가져왔다는 말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허민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거 누구요? 허민은 신을 신고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과부댁은 안 계시오? 주모는 모른 척하며 과부댁을 찾았습니다. 과부댁은 장 볼 것이 있다고 지금 막 나갔는데 올 때 보지 못했어? 그렇군요. 보지 못했습니다. 전 과부댁과 친하게 지내는 주모인데 누구신지요? 저는 떠돌이 의원인데 과부댁 부인병이 심하여 며칠 동안 묵으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셨군요. 그러면 과부댁은 많이 차도가 있는지요? 이제 거의 다 나은 듯합니다. 얼굴의 혈색도 좋아지고 몸도 아주 좋아졌더군요. 의원님, 혹시 저도 진맥 좀 봐주시겠어요? 요즘 들어 통잠을 못 이루겠어요. 낮이면 자꾸 딴 생각만 나고 멍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주모는 허민 옆에 엉덩이를 들이밀며 앉았습니다. 그런데 허민은 그녀를 본체만 채하고 그녀 옆에 놓인 백숙과 술병을 뚫어지게 보며 입맛만 다셨습니다. 의원님, 시장하실 터이니 먼저 이 닭다리 하나 드시고 술도 한잔 하신 후에 저 좀 진맥해 주세요. 주모는 백숙의 큼지막한 다리를 쭉 찢어서는 허민의 입안에 쑥 넣어주었습니다. 허민은 오랜만에 맛보는 닭고기에 즐거워하며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 옆에서 주모는 술을 가득 따라 허민의 입까지 가져다 주었죠. 오랫동안 술맛을 못 본 터라 그윽한 술향에 허민은 날아갈 듯하였습니다. 주모가 건넨 술잔을 한 번에 쭉 마시고는 하늘을 보며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한 잔 더 쭉 들이켜세요.
시원합니다. 주모가 건넨 두 번째 잔도 한 번에 들이키고 나니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닭고기와 술로 배를 채우고 나서 허미는 생각난 듯 주모의 흰 팔뚝을 잡아챘습니다. 요 며칠 밤낮으로 생각하던 사내에게 갑자기 팔뚝을 잡히자 주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허미는 주모의 손목을 잡아 진맥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군요. 맥이 빠르긴 한데 병이라 하긴.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모는 눈을 내리깔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밤낮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화끈거리는데 어디 막힌 곳이 있는 게 아닐까요? 허미는 술기운이 돌았는지 주모의 팔을 따라 천천히 손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여기 소상혈이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혈자리가 막히면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죠. 주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이쪽 견정혈도 좀 봐야겠습니다. 허민의 손이 그녀의 어깨로 옮겨갔습니다. 어깨가 많이 굳어 있군요. 이래서는 잠을 못 이루시는 게 당연합니다. 주모는 얼굴을 붉힌 채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허민은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손을 움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방광경락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걸 풀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모는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자 허민은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진짜 병은 다른 데 있는 것 같군요. 주모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이 들켰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이미 허민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막힌 것이 수해는 된 듯한데 지금이라도 뚫어주지 못하면 중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찌 제가 한번 치료해 드리릴까? 어서 치료해 주세요. 전 중병에 걸리기 싫습니다. 어서요. 그러면 다리를 벌리고 힘을 쭉 빼고 계시오. 힘을 주면 더 크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허민의 말에 주모는 힘을 빼고 다리를 벌린 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전에 창호지 구멍으로 엿보았던 허민의 커다란 물건이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해도 너무 커서 주모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울부짖음은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주모는 소리치는 와중에도 양손으로 허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 동안이나 땀을 흠뻑 흘리며 둘은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거사가 끝나고 허민은 옷을 주워 입으며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시지요. 조금 있으면 과부떼기 장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자 주모는 허민에게 달라붙어서는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매일 치료하여 주면 아니 되겠소? 나도 많이 아프단 말이오. 허민은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과부댁 치료가 끝날 듯하니 그때 내가 주모를 찾아가는 것은 어떻겠소? 허민의 말에 주모는 뛸 듯이 기뻐하며 방문을 나갔습니다. 어찌나 신나게 뛰어가던지 중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꽈당하고 넘어지고 말았죠.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줘가며 일어서니 저 언덕 아래에서 과부댁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주모는 급히 수풀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어서 과부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니 양손에는 소고기와 장어를 새끼줄에 묶어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주모는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저것들을 의원님에게 먹이고 또 얼마나 재미를 보려는 거야? 그러나 한편으론 어차피 저 소고기와 장어를 먹고 얻은 힘도 곧 나를 위해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주막으로 돌아온 주모는 조만간 찾아올 허민과 뜨거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외진 객방 하나를 쓸고 닫기 시작했습니다. 허민과의 합방을 기대하며 그녀의 입은 초승달처럼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최씨 부인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면서도 돈놀이로 재산을 불려 이제는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최씨 부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면서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이들에게는 철저히 기한을 지키게 했는데 기한이 되면 어김없이 머슴을 보내 독촉을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 최 씨 부인의 머슴이 어느 한 부부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답니다. 아직 똥이 트지도 않은 이른 시각이었지만 기한이 된 날이면 을에 그렇게 새벽부터 독촉을 하러 다녔던 것이었죠. 머슴이 그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듯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답니다. 머슴은 할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부부가 언제 잠을 깼는지 아침부터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머슴은 처음에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이내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살금살금 처마 밑으로 가서 방 안을 엿보니 방 안에는 이미 이불이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었답니다. 남편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허리를 움직이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코맹맹한 신음을 내고 있었죠. 부인은 남편의 허리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는 달아오른 얼굴로 속삭이듯 애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풍만한 몸은 남편의 움직임에 맞춰 물결치듯 출렁이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부인의 하얀 발끝이 꼿꼿이 세워져 있었고 남편의 등줄기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계속하던 허리 움직임을 멈추고는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 당신은 그렇게 좋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나는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 부인은 남편의 뜻밖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아니,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별로라는 건가요? 그러자 남편은 힘이 다 빠진 듯 옆으로 누우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최씨마님 집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머슴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을 하면 너무 걱정이 되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머슴은 그만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더 이상 빚독촉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죠. 최 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온 머슴은 망설이다가 마님께 사실대로 아뢰었답니다. 마님, 소인 비록 머슴이지만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놈이라도 차마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크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돈도 갚지 못할 것들이 어찌 밤이래만 그리 신경 쓴단 말이냐. 그 시간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최 씨 부인의 불같은 꾸짖음의 머슴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벌벌 떨었답니다. 한편 한양에서 부인병을 잘 고치기로 용하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민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사정인지 호련히 한양을 떠나 전국을 방랑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네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그에게는 행복이었죠. 허민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띠며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특별히 아껴두었던 청주 한 병을 내오며 말했답니다. 의원님, 오실 줄 알고 객방 하나를 혼자 쓰실 수 있게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깨끗이 정돈된 방 안에는 향긋한 향내가 가득했고 주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답니다. 자, 이제 진맥을 해보아야겠소. 허민이 주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허민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겠어요. 기혈이 많이 막혀 있는데 이대로 두면 큰 병이 될 수도 있겠소. 내가 잘 풀어주리다. 허민의 손길이 주모의 팔을 타고 올라가자 주모는 전율을 느끼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답니다. 은밀한 향내를 풍기던 주모의 몸은 이미 허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승장열이 많이 뭉쳐 있어. 이걸 풀어주면 한결 나아질게요. 허민의 손길이 주모의 저고리 속으로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주모는 달콤한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의원님. 거기가 너무 시원합니다. 주모는 자신도 모르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허민의 손길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죠. 이제 관원녀를 살펴봐야 하는데. 주모는 이미 그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긴 듯했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주모의 숨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허민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져 갔답니다. 주모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외로움을 모두 털어놓듯 허민의 품에 푹 안겼고 허민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었답니다. 주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불 속에 파묻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온몸이 다 풀리고 뻥 뚫린 것만 같구나. 이런 게 진정한 치료란 말이구나. 그러면서 주모는 허민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는 행복에 겨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허민은 낮잠을 시원하게 자고 나서야 노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주모는 어느새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밥상을 나르고 있었죠. 허민이 평상에 앉아있는 것을 본 주모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밥상을 들고 와서는 그의 옆에 앉았답니다. 정성스레 술을 한 잔 따라주더니 닭다리 하나를 쭉 찢어서는 허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자신의 손가락까지 쏙하니 넣었답니다. 허민은 짓궂게도 주모의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빨아주었죠. 그 순간 주모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더욱 붉어졌답니다. 그러더니 엉덩이로 허민을 살짝 밀치고는 쏜살같이 일어나 다른 손님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허민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평상에 앉은 사내 하나가 술에 취해 한숨을 쉬며 일행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죠. 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내와 밤일을 할 때면 영 물건이 말을 듣질 않아 큰일이네. 아내는 날마다 타박이고. 옆에 있던 일행이 놀란 듯이 물었답니다. 아니, 자네 얼마 전만 해도 부인이 좋아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사내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을 이었죠. 요즘 최 씨마님께 빌린 돈을 근자에 갚아야 하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니 밤일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네. 그러다 보니 물건도 힘을 잃었고 여편네는 또 여편네대로 성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허민은 사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답니다. 혹시 제가 의원인데 진맥을 한번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작스런 허민의 말에 다들 당황하였지만 이내 사내가 허락하자 허민은 그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해보았죠. 살펴보니 사지욱 씨는 멀쩡하고 오장육부도 건강했으나 마음의 걱정이 너무 커서 심장 쪽에 맥이 약해진 상태였답니다. 이는 밤일을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었죠. 사내가 기운을 못 쓰는 원인은 마음의 걱정 때문입니다. 몸은 건강하시니 마음만 편히 가지시면 곧 나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그게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모가 허민 곁으로 다가와 살짝 엉덩이를 붙여 앉더니 술을 따라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최 씨마님께 말씀드려 기한을 좀 늦춰달라 청해보는 게 어때요? 최 씨마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아시오? 그럴 거였으면 내가 걱정도 안 하지. 사내가 기운 없이 말하며 술을 한숨에 들이켰답니다. 그때 허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주모님, 혹시 최 씨마님을 아시오? 네, 가끔 이 주막에도 들르시지요. 그런데 마님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가요? 주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답니다. 혼자가 되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사내 맛도 못 보고 지내시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기는 법이지요. 저만 해도 며칠 전까지는 병든 닭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모는 제 몸을 살짝 비틀며 수줍은 듯 웃음을 지었답니다. 지금은 보세요. 의원님 침 한 방에 처녀처럼 달아올라 일이 고와지지 않았나요? 아마도 마님도 10년 동안 몸에 쌓인 게 많으실 텐데. 그러니 얼굴이 항상 그리 구겨져 계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더니 주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들 눈을 피해
슬그머니 허민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제가 의원님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마님도 진맥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모는 최씨 부인을 찾아가 허민을 소개하였답니다. 마님, 제가 아는 명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의원님이신데 특히 부인병에는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 용하다는 것이냐? 제가 들은 바로는 사대 부가의 부인들을 치료하셨다 하고 온갖 부인병을 단 며칠 만에 고치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의원님의 손길이 하도 보드랍고 따뜻하셔서 치료받는 내내 편안하기 그지없다고들 합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 그 다음 날 허민은 채비를 해서는 최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였답니다. 역시나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인 최씨 부인의 집은 대궐같이 큰 집이었습니다. 허민이 여종의 안내에 따라 최씨 부인의 안방으로 들어서자 먼저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있는 최씨 부인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으나 눈밑이 두둑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허민은 곧장 그 원인을 짐작했죠. 오랜 과부 생활로 적절한 남녀 섭생을 못해 혈행이 뭉친 탓이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마님, 진맥을 한번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허민은 공손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답니다. 과연 그의 생각이 맞았더군요. 맥이 약하고 박동의 간격도 느렸으니 기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마님, 혹시 배꼽 아랫부분이 묵직하고 답답하지는 않으신지요? 최씨 부인은 놀란 듯이 허민을 바라보았답니다. 어찌하셨소?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시고 즐거운 일도 없으시죠? 최씨 부인의 눈이 커졌답니다. 허민은 자신있게 말을 이었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마님의 병을 깨끗이 고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답니다. 처음 보는 의원을 어찌 쉽게 믿겠습니까? 그때 허민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번만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진맥을 하고 있던 손으로 그녀의 엄지와 검지가 교차하는 곳 바로 합곡혈을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최씨 부인에게 깊은 숨을 쉬라하며 그 자리를 원을 그리듯 지그시 문질렀죠. 어떠신지요? 그 짧은 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허민이 잡고 있는 손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더니 배꼽 아랫부분까지 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최씨 부인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며 미소가 지어지려는 찰나 허민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마님께서 원하실 때 해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주막에 머물고 있으니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지요. 허민의 이 한마디에 최씨 부인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허민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최씨 부인의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마님, 치료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하지요. 토달지 않고 순순히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막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최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10년 동안 무거웠던 아랫배가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허민의 손길이 닿았던 손목이 아직도 간지러운 듯 화끈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평소 같았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각인데 자꾸만 허민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의 따스한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감싸주던 순간,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찌르던 순간, 생각할수록 얼굴이 달아올랐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최씨 부인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젊고 잘생긴 사내를 봐도 그저 돈 빌려간 사내로만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허민의 손길만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달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도 참.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허민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배꼽 아래가 간질간질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씨 부인의 몸은 더욱 달아올랐고 허민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졌죠. 이러다가는 정말 큰 병이 들겠구나. 결국 최씨 부인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허민이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날이 밝자마자 최씨 부인은 서둘러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급한 마음에 최씨 부인은 머슴을 불러 서둘러 심부름을 보냈답니다. 어서 주막에 가서 허민 의원님께 이 편지를 전해드리고 오거라. 내 병을 고치러 와주시기를 정중히 청해드리고. 잠시 말을 멈춘 최씨 부인은 볼을 붉히며 덧붙였답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주막 객방에서 허민은 느릿느릿 일어났답니다. 최씨 부인의 머슴이 와서 마님의 정가를 전하자 허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전하시게. 그 말을 들은 머슴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어찌 그러시나요? 최씨마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아세요? 이 동네가 다 최씨마님 땅이나 다름없고 돈 빌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하지만 허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죠. 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왜 가야 하나?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시라고 하시게. 머슴은 투덜거리며 돌아갔답니다. 의원 나부랭이 주제에 어찌 우리 마님을 오라가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크게 노했을 최씨 부인이 오히려 순순히 허민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머슴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사실 최씨 부인은 밤새도록 허민의 손길을 그리워했던 터라 그를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곱게 바르고 비단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답니다. 허리춤에는 은은한 향이 배어나는 향낭까지 달았죠. 주막에 도착한 최씨 부인은 허민의 객방으로 향했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가득했고 허민은 단정하게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의원님, 제 병을 고쳐주시길 청합니다. 허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다시 한번 진맥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최씨 부인의 손목을 감쌌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 환자의 맥박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허민의 두근거리는 맥박이 최씨 부인에게 전해지는 듯했죠. 그저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인데 최씨 부인의 온몸의 열기가 훅 퍼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을 감추려 부채질을 하며 고개를 돌리는 최씨 부인을 보며 허민이 은근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부인, 전에 말씀드린 일주일보다 더 짧게 치료가 될 듯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한번 몸을 맡겨보시겠습니까? 최씨 부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답니다. 아니, 병을 맡기는 게 아니고 몸을 맡긴다니요. 모든 병은 곧 몸이 아픈 것이니 몸을 저에게 맡기셔야지요. 게다가 이것은 저를 완전히 믿으셔야 하기에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마치 첫날 밤을 앞둔 새색시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게 아니겠어요. 홍시처럼 붉어진 얼굴을 손부채로 가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네, 그러지요. 제 몸을 의원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최씨 부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고 가슴은 더욱 크게 뛰었답니다.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설렘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허민은 최씨 부인의 사랑채에 며칠 동안 머물며 치료를 해주기로 했답니다. 최씨 부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허민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맴돌았죠. 사랑채에 들어선 허민은 최씨 부인의 몸 상태를 살폈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쌓인 기혈의 막힘이 심각했기에 첫날은 오로지 그녀의 몸을 푸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죠. 마님, 오늘은 온전히 제 손길에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옷을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최 시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열애 동안 남자의 눈길 한 번 허락하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새색시보다 더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죠. 허미는 그녀의 등 뒤로 가서 부드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승장혈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실 터.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시작해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래도록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최 시부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답니다. 아, 의원님. 너무 아픕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을 하루 만에 풀어내려면 이 정도는 견디셔야지요. 허민의 손이 단전열을 누르자 최 시부인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답니다. 아, 의원님. 거기는 이곳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허민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하자 최 시부인은 이불자락을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긴장하시면 더 아프실 텐데요. 편안히 누워 계시지요. 최 시부인은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어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허민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질수록 그녀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했답니다. 의원님. 이상해요. 온몸이 불덩이가 된 것만 같아요. 막혔던 기혈이 풀리는 중이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렇게 둘째 날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최 시부인의 얼굴은 붉은 노을처럼 물들어 있었답니다. 허민의 손길이 한 시즌 넘게 이어지자 최 시부인의 온몸은 이슬처럼 맺힌 땀방울로 반짝였답니다. 막혔던 기운이 풀리자 몸이 절로 달아올라 저고리 귀까지 땀에 젖어들었죠. 이제 더 깊은 치료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허민이 조심스레 그녀의 옷고름을 풀자 최 시부인도 수줍은 듯 망설이다가 스스로 저고리를 벗는 것이었답니다. 그때 허민의 도포자락이 스치며 그의 드러난 모습에 최 시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이고, 의원님. 그것이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의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픔이 아닌 즐거움만 남게 해드리죠. 그의 말대로였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의 따스한 손길이 온몸 구석구석 막힌 곳을 풀어주자 최 시부인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환희의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오래도록 막혔던 기운을 풀어내는 일에 몰두했답니다. 셋째 날 아침, 최 시부인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답니다. 이미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어머나. 내가 왜 이러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허민이 온 것이죠. 마님, 오늘은 마지막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 시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수줍어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눈빛으로 허민을 바라보았죠.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깊은 곳에 기혈을 풀어드려야 할 텐데. 허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최 시부인은 스스로 그의 품으로 안겼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셋째 날의 치료는 허민이 한참 동안 최 시부인의 몸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허민이 천천히 그런 그녀의 옷을 풀어 헤치자 이제는 최 시부인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들어 옷을 벗기는 걸 도왔답니다. 그리고 최 시부인은 부끄러워하며 허민의 바지를 벗기고는 그의 육봉을 꺼내다 깜짝 놀랐답니다. 어찌 이리 큰 것이 있단 말이요. 이게 들어가기나 한단 말이요. 최 시부인의 놀랍고도 걱정스런 물음에 허민은 웃으며 대답하였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의원인데 어찌 내가 부인을 아프게 한단 말입니까? 부드럽게 들어가게 할 테니 다리를 벌리고 힘을 빼시지요. 허민의 말을 듣고 다리를 활짝 벌려 힘을 쭉 빼고 있자니
묵직한 것이 쑥 들어와서는 자신의 몸 안을 휘젓는 것이 막힌 구멍 속을 사방팔방 뚫어놓는 것처럼 무척 시원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즐거웠답니다. 긴 치료가 끝나고 최씨 부인은 허민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의원님, 정말로 제 병이 다 나은 걸까요? 허민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재발할 수도 있으니 제가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소이다. 최씨 부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치료는 끝이 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이제 최씨 부인의 사랑채에는 밤마다 최씨 부인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언제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허민의 정성스런 치료를 받은 후 최씨 부인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했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문득 전에 머슴이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답니다. 자신에게 빚을 진 부부가 돈 걱정에 잠자리도 제대로 못 가진다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있었나. 나는 이제야 알았거늘 저들은 돈 걱정의 일이 좋은 걸 모르고 살아야 쓰겠는가. 최씨 부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큰 결심을 한 듯 괴짝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빈 문서들을 모조리 꺼내 불태우기 시작했죠. 이놈의 문서들이 얼마나 많은 부부의 잠자리를 방해했을꼬. 내가 서방을 여의고 10년을 홀로 지내다 보니 남녀 간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알았구나. 불길이 빈 문서를 태우는 동안 최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여인네가 원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을 샀을꼬. 이제라도 이 빚들을 탕감해 주어야겠다. 그러고는 종을 불러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너는 이 마을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렇게 전하거라. 이제부터 최씨 부인이 빚받는 일은 일절하지 않을 터이니 모두들 마음 편히 가지고 밤일이나 실컷 하라고 말이다. 머슴은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님,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돈이 다 무엇이더냐. 사람이 살면서 즐거움도 모르고 산다면 그게 무슨 삶이겠느냐. 어서 가서 알리거라. 그러고는 허민을 불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의원님, 이리 와보시오. 내 오늘 큰 선심을 썼으니 그 공덕이 쌓여서인지 몸이 더욱 간지러워지는구려. 그렇게 문이 닫히고 한나절이 지나도록 방에서는 기쁨의 탄성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생겼답니다. 물론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